오랜만에 테크닉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막 교정을 시작해서 발음이 좋지 않아요. 자막이랑 함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테크닉은 제 리비스티에 들어갈 3가지 종류의 테크닉인데요. 요 비스티에죠. 예쁘게 통통하게 아랫단을 시작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위를 예쁘게 마감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 코드 뜨기는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좀 예쁘게 편물에 다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무료로 공개한 제리 비스티의 그 도안에다가 QR을 같이 심어 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종의 흔들코랑 비슷할 수도 있고, 아무튼 별도 사슬로 시작하는 두코 고무뜨기예요. 한 코 고무뜨기 같은 경우에는 흔들코로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두코 고무뜨기 같은 경우에는 흔들코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작업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아요. 먼저 별도 사슬이 필요해요. 별도 사슬은 이제 내가 원래 뜨려는 실과 비슷한 굵기의 다른 색깔, 좀 대비가 많이 되는 색이 보시기 편리하실 테니 다른 색의 실을 준비를 해주시고, 자, 코바늘이 중요한데,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비스티에를 3mm로 뜬다. 그럼 이 미리수가 3mm인 것을 작업하시면 되고, 저는 연습용 실이 3.5mm라서 3.5mm 코바늘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코스만큼 사슬뜨기를 뜨시면 되는데요. 사슬뜨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만드는 사슬의 개수보다 나중에 코가 2배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코스를 잡아주셔야지 돼요. 저는 연습용 테크닉 영상이니까 그렇게 많은 코스를 잡고 시작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또 좁게 뜨는 원통뜨기를 어떻게 좀 편리하게 뜰 수 있는지 매직 루프가 아닌 방법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적은 코스의 사슬로 시작을 해볼게요. 몇 개 잡았는지 까먹었기 때문에. 지금 64, 24, 27코 잡았고 28, 29, 30 10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총 40개의 사슬뜨기를 만들었고, 그럼 이제 이 다른 색깔의 실은 지금부터는 필요하지 않아요. 요 별도 사슬로만 사용이 될 거고, 지금 이 이후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잠깐 옆에 치워둘게요. 자, 사슬뜨기를 떴다면 요대로 코바늘을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나면 지금 겉에서 봤을 때 사슬 모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슬 모양이 뾰족한 꼭지점에 해당되는 사슬 모양이 왼쪽으로 가고 동그란 머리 모양이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여기가 방금 사슬 잘라낸 실이고요.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요 콧등에서 코를 줍도록 할게요. 자, 콧등에서 실을 끌어올 때는 요 콧등, 볼록한 콧등에다가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집어넣고, 우리 평소 겉뜨기 하는 것처럼 실을 끌어오시면 돼요. 뭐 코를 줍는다, 코를 만든다 다 겉뜨기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티넨탈을 뜨기 때문에 먼저 컨티넨탈 보여드리면 이렇게 겉뜨기 하듯이 끌어오고, 또 콧등 부분에 바늘 집어넣고 실 끌어오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쓰는 이 바늘이 4mm거든요. 4mm라는 거는 이쪽이 4mm예요. 이 끝은 4mm보다 가늘죠. 이 코를 줄 때 끝에서만 동선 없이 이렇게 조금 주워놓고 또 바로 다음 거 넣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4mm만큼의 루프 크기가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코를 다 줍고 나면 끝까지 미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코를 줍는 게 컨티넨탈 하는 식으로 주우시는 거고, 아메리칸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른손으로 몇 개만 주워보자면 똑같아요. 콧등으로 넣고 겉뜨기 하듯이 감아서 빼주시면 돼요. 콧등에 코 넣고 빼주시면 돼요. 제가 아메리칸을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아메리칸 속도가 더 느려서 저는 컨티넨탈로 코를 줄게요. 우리 원통뜨기로 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 바늘로 다 줍고 나서 코를 분할해 주는 걸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코를 빨리 줍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다 주워주면 얘를 매직 루프를 하게 되면 여기서 그저 코를 갈라서 한 바늘로 뜨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매직 루프를 치어오고 바늘을 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매직 루프를 하면 벌리는 이 부분이 코가 좀 많이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늘에 있는 코 자체를 다른 바늘에다가 바늘 덜어 놓고 쓰고 있어요. 자, 다른 같은 굵기의 바늘, 근데 저는 케이블 색으로 구별을 했어요. 이게 바늘이 구별되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려서 다시 한 바늘로 합쳐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20코, 20코씩 나눴습니다. 이렇게 20코, 20코를 나누면 이 끝과 이 끝이 만나야 원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빨간 바늘에 달린 코는 빨간 바늘로만 뜨고 은색 바늘에 달린 코는 은색 바늘로만 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렇게 돌려서 자, 이렇게 돌려서 먼저 코를 주운 부분에 해당되는 이 실이 끊어져 있는 부분이랑 방금 다 코를 줍고 이렇게 실이 긴 부분끼리 붙여줘야 원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내가 메비우스의 띠가 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자, 이제 이 윗바늘을 케이블이 아닌 바늘 끝으로 옮겨주시고, 그래야지 이 코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 윗바늘은 지금 은색 바늘이거든요. 은색 바늘의 끝으로 은색 바늘 코를 뜨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메리아스로 3단을 뜰 건데 이 3단에는 방금 주운 주운 단도 포함을 시킬게요. 그러니까 2단의 메리아스를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색 바늘 끝과 은색 바늘 끝을 서로 붙잡고 이제 이 윗바늘에 있는 20코만 메리아스, 즉 겉뜨기를 뜹니다. 전부 다 겉뜨기를 뜰게요. 지금 거의 매직 루프와 같이 원통뜨기인데 넓지 않기 때문에 좁은 원통뜨기를 반을 나눠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바늘에 있는 코를 다 뜨시면 그건 반단만 뜬 거예요. 한 단을 뜬 게 아니고 반단을 뜬 거기 때문에 꼭, 자, 지금 다 뜨고 났더니 맨 처음에 코 줄 때 남았던 실꼬리하고 지금 뜨고 있는 실꼬리하고 서로 다른 쪽에 가 있죠. 이러면 아직 한 단을 다 안 뜬 거예요. 이제 돌려서 빨간 바늘 뜰 차례니까 빨간 바늘에 있는 코 넣어주시고 실꼬리 붙잡고 빨간 바늘 쪽 코 반단을 또 떠줍니다. 이렇게 2개의 바늘에 있는 코를 모두 뜨셔야지만 한 단을 뜬 거예요. 반 단이 아니고. 자, 그러면 제가 3단 뜨자고 했으니까 방금 뜬 게 2단이겠죠? 우리 코 잡은 단 1단, 방금 뜬 거 2단. 그러면 한 바퀴를 더 돌아야 3단을 뜨는 거예요. 자, 또 바늘 꽂아주시고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정도까지는 조금 단단하게 떠주시면 좋은데 그 단단하게가 막 조여서 당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요 끝에 이렇게 잘 붙여주는 정도. 그래서 이 바늘에 있는 거 한 반단 다 뜨시고 빨간 바늘에 있는 거 반단을 다 뜨면 이제 세 단째를 다 뜨시는 거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면서 안뜨기 코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다 떴다면 이제 끌어올리면서 안뜨기 코를 만들어 줄 건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두코 고무뜨기는 고무뜨기에 접어드는 안뜨기 끌어올리기를 하는 순간부터 바늘을, 제 바늘, 원래 쓰려고 했던, 고무뜨기에서 쓰려고 했던 바늘 호수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반호수 큰 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밑에가 좀 더 통통하게 나오라고. 자, 지금 시작 전에 바늘을 전부 바꿔줄게요. 이 시작 전에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큰 바늘에서 작은 바늘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반대로 작은 바늘에서 큰 바늘로 교체를 해야 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예 다른 제3의 바늘을 준비하시거나, 왜 그러냐면 얘를 이렇게 밀게 됐을 때 내가 작은 바늘이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게 더 큰 바늘로 바꾸게 되면 넣을 때 빡빡해지면서 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애썼던 편물이 모양이 예쁘지 않아질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바늘로 바꾸게 될 때는 오른쪽 바늘, 그러니까 떠야 되는 바늘만 바꾸고 그 다음번에 다시 바꾸거나 아니면 제 3의 바늘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3.5mm 바늘로 바꿨어요. 바꿨고 이제 다시 뜰 건데, 자, 다시 은색 바늘을 뜰 차례예요. 여기서부터 잘 주목해 주셔야 돼요. 자, 뜨기 전에 얘를 겉이 아닌 안쪽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일부러 대비되는 색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보기 위해서예요. 얘네를 싱커루프라고 하는데, 얘네를 끌어올려서 안뜨기 코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 겉뜨기 둘, 안뜨기 둘이기 때문에 먼저 겉뜨기는 요 바늘에 달려있는 코 2개를 겉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뜨기, 여기 있는 애들 안뜨기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나오는, 이게 뭐지 싶은 아까 요 하얀색 싱커루프 있죠? 요거. 얘는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 실골이 제가 묶어놔가지고 싱커루프처럼 보이는 거고, 첫 번째 싱커루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싱커루프를 이렇게 왼바늘에 올려주세요. 올릴 때는 항상 오른쪽 루프가 앞으로 걸리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올려서 안뜨기. 다시. 그럼 그 옆에 거 올려야겠죠? 옆에 거 올려서 또 안뜨기. 그러면 겉뜨기 둘, 안뜨기 둘이 됐어요. 그럼 또 겉뜨기 둘 할 차례죠? 그거는 바늘에 있는 걸로 겉뜨기 둘. 다시 아까 올렸던 싱커루프 바로 옆에 싱커루프 찾아주세요. 요거죠. 요거 끌어올려서 끌어올릴 때 지금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실이 같이 딸려 올라왔어요. 이러면 나중에 별도 사슬을 풀어낼 때 실이 뜯겨서 색이 남거나 잘라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실 가르지 않았는지 중간중간에 아마 손끝의 감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눈이 나쁜 편이라 눈으로 잘 모르다가도 뜨려고 보면 왠지 모를 저항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이 딸려오면 잘라낼 수도 있죠. 근데 잘라낼 수도 있는데 그 잔여물이 남게 되면 아무래도 대비가 진한 색으로 별도 사슬을 만들었다 보니까 잔여물이 색깔이 남을 수 있어서 이왕이면 만들 때 그런 여지를 안 두고 만드는 게 좋잖아요. 자, 다시 또 끌어올릴 때 싱커루프 올려서 안뜨기. 자, 지금 겉둘 안둘 겉둘 안둘 겉둘 안둘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바늘에 달린 건 다 겉뜨기가 되는 거고 싱커루프는 전부 안뜨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바늘의 끝이 겉뜨기게요, 안뜨기게요? 안뜨기여야 합니다. 요거 2개 뜨고 연속하는 싱커루프 2개 끌어올려서 안뜨기까지 만들어야 반단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부분까지 빠르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2개의 겉뜨기. 그러고 나면 또 뒤집어서 있는 싱커루프 중에 연속하는 2개의 싱커루프. 안뜨기. 안뜨기. 제가 여기 한 코가 남은 이유는 이쪽 바늘도 홀수코예요. 처음에 코 나눌 때 제가 개수를 잘못 해가지고 홀수로 나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반단을 뜬 상태예요. 반단을 뜬 상태이고 이쪽은 아까보다 코가 2배나 많아져서 겉둘 안둘 형태의 2코 고무뜨기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싱커루프에서도 빠짐없이 코를 주워 올려가지고 밑에가 그래서 이렇게 통통한 느낌이 됐죠? 그런 식으로 이 빨간 바늘 쪽도 윗바늘은 겉뜨기 2. 자, 윗바늘은 겉뜨기 2코. 아랫바늘은 뒤집어서 보이는 이웃하는 싱커루프. 하나는 안뜨기. 또 한 번 이웃하는 싱커루프. 안 될 때는 오른바늘 사용하셔도 됩니다. 끌어올려서 또 안뜨기. 자, 윗바늘에서 겉뜨기, 아랫바늘에서 안뜨기. 이런 식으로 이쪽 바늘도 완성을 해보세요. 자, 이제 겉뜨기 2코가 남았어요. 그러면 안뜨기 싱커루프도 2개가 남아야겠죠? 돌려보면 요거랑 요거까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남아 있어야지, 안 그러면 망한 거예요. 다시 내가 어디 흘리고 온 코가 있는지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흘리고 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안뜨기 코를 끌어올리는 요 애들의 싱커루프가 다 이렇게 솟아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중간에 하나씩 뭔가 외딴 섬처럼 혼자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걔가 놓치고 가는 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를 딱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를 놓치고 와버리면 결국에는 원하는 코수만큼 만들 수가 없어지거든요. 어쨌든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에 몇 코마다 돌아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내가 지금 필요 코수만큼 잘 끌고 와서 만들고 있는지. 자, 이렇게 코가 2배가 되었습니다. 바늘에 걸려있던 코는 겉뜨기, 걸려있지 않던 코는 싱커루프는 끌어올려서 안뜨기로 만들어준 상황이고요. 이렇게 다 코를 끌어올렸다면 별도 사슬을 풀어서, 왜냐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면사로 작업하는 거 아닌 이상 서로 엉겨 붙을 수 있어요. 대비가 많이 되는 실들끼리 엉겨 붙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렇게 엉겨 붙기 시작하면은
색상도 서로 묻을 수도 있고 기모 같은 것들이 잔여 기모들이 붙어가지고 잘 안 풀릴 수 있으니까 저 이거 지금 뜨면서 바로바로 촬영하는 건데도 벌써 이렇게 서로 놓아주지 않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얘를 내가 귀찮으니까 나중에 다 뜨고 풀러야지 하시면은 나중에 거의 뜯다시피 해야 될 수도 있고 예쁘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예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풀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절반 풀고 나면 아예 이렇게 빼버려요. 통과되는 실이 굳이 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혹시 파란 실, 그러니까 별도 사슬 부분을 갈라서 주우면 이렇게 티가 나요. 그럼 이런 애들은 힘으로 뜯지 마시고 잘 드는 가위 가져다가 끝에만 이렇게 톡 따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실이 섬세한 실들일 거니까 얘를 힘으로 잡아 빼다가는 실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쭉 빼주시면 통통하게, 여기 아까 늘어났어요. 통통하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별도 사슬로 잡아서 흔들꽃처럼 시작하는 두꺼 고무뜨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코스만큼이 됐을 거예요. 절반만큼 별도 사슬을 잡아서 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계산했던 코스가 나왔을 거고 이 코스대로 그러니까 반단씩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돗바늘 마무리를 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